논을 배경으로 설치된 낡은 대관람차가 인기를 끌면서 삽교호 관광지를 찾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대관람차 인기 비결과 함께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김태형 충남도지사가 당진에서 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 방식으로 제2서해대교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통과 가능성도 높게 전망했습니다. 홍성 지역 산업단지의 경제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 등 지원 혜택에 비해 거둬들인 세금과 고용 창출 효과는 거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충남도가 수산물 원산지 점검에 나섭니다. 업체 1,200여 곳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집중 점검이 실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당진 삽교호 관광지가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놀이공원에 설치된 낡은 대관람차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요. 네, 이유와 함께 또 현장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평범한 시골 마을처럼 보이는 곳에 대관람차가 돌아갑니다. 보기 드문 이색적인 풍경에 논두렁뷰 대관람차로 불립니다. 관람차를 직접 타봤는데요. 창밖을 보면 막 모내기를 마친 푸릇푸릇한 눈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위로 더 올라가자 탁 트인 서해바다도 등장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면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형형색색 불빛이 동심을 자극합니다. 대관람차는 1993년 대전엑스포에서 설치된 겁니다. 놀이공원 측이 8년 전 고철 가격 수준으로 사들였는데 복고를 즐기는 이른바 레트로 열풍에 SNS 사진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함상공원에 배치된 낡은 퇴역구남 2척까지 MZ세대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면서 삽교호 관광지를 찾는 발길도 부쩍 늘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낭만과 추억이 있는 삽교호 관광지는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지 올해로 40년이 되었습니다.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풍부해 매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하지만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광객 대다수가 주말이나 휴일에 잠깐 머물고 떠난다는 겁니다. 상인들은 지역에서 활발한 소비가 이뤄질 수 있게 자발적인 노력에 나섰습니다. 또 위생적인 부분, 또 화장실 등 여러 가지를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항상 한동안 머무르셔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셔도 삽교호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게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선 주변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시설을 조성하고 인근 다른 관광지와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역시 해상 체험 시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삽교호만 들렀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한 그 수단으로는 장고항, 외목항으로 사람들 발길을 잡아두는 그러한 전략을 좀 세우면 좋지 않을까. 당진시는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35억 원을 들여 올해 안에 인도와 주차장을 마련하고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등 관광지 재단장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제2서해대교 건설 지연 우려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김 지사는 14일 진행된 정례회에서 제2서해대교 건설이 당진 광명 민자고속도로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절차를 간소화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비 타당성 조사 등 경제성을 확인하지 않아도 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적격성 조사 통과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성 지역에 조성된 산업단지의 경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은 최근 5년간 산단에 입주한 업체에 보조금 지급과 취득세 감면 등 약 270억 원이 투입됐는데 거둬들인 소득세는 약 30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 일반 산업단지의 고용 인원은 약 460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최 의원은 최근 유치에 성공한 내포신도시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 산업별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가 이달 말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면서 실시되는데요. 단속 대상은 도내 수입 수산물 업체 1,200여 곳이며 충남도는 소비량이 많은 활참돔과 활가리비, 멍게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인 홍주읍성 활성화를 위한 홍주 단오나들이가 이번 주말에 열립니다. 네, 홍주문화관광재단 최지연 축제관광팀장 대행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 최지연입니다. 예, 먼저 홍주읍성 활성화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주읍성 활성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네, 이번 주말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는 건가요? 단오하면 떠오르는 씨름, 그네타기와 함께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단오부채 만들기를 비롯하여 창포물로 머리 감기, 비녀 만들기 등의 단오 관련 체험을 할 수 있고요. 투어 던지기, 팽이 돌리기, 비석치기, 공기놀이 등의 전통놀이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단오와 관련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는데 우리 전통 문화를 주제로 한 행사,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주읍성 활성화 프로젝트도 앞으로의 계획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의 홍주읍성 활성화 프로젝트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내 가까운 일상에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인데요. 8월과 10월, 그리고 12월에 계절별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재미가 녹아있는 세시 풍속과 다양한 전통 문화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저희 홍주문화관광재단은 홍주읍성에서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 최지연 관광팀장 대행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옥정 신도시는 인구 8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응급실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네,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의 한 병원. 2021년 응급실과 450개 병상을 갖춘 준대형급 병원으로 개원했지만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 속에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의정부나 서울까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2층에서 하체에 계단에 물 주려고 들고 내려다가 넘어져가지고 인제도 끊어지고 뼈도 끊어져. 여기 인공관 절벽도 수술해서 여기는 이런 거 하지도 못하지. 여긴 전용일까요? 여기는 무슨 이런 거를 해. 여기는 그런 실력자가 없지. 의사가. 양주시에 위치한 병의원은 20여 개로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시설은 전무합니다. 인접한 의정부에 2개의 대학병원이 있지만 골든타임을 확보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새 아파트 때문에 계속 인구가 늘어날 추세입니다. 어린이들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르신들 의정부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폭증하는 인구도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5월 기준 옥정 신도시 인구는 7만 63명으로 지난해 6만 명을 돌파한 이후 반년 새 1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옥정 신도시가 얼마 전에 7만 명이 넘었습니다. 입주가 다 되면 거의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지금 25만을 돌파하고 곧 있으면 2035년 35만까지 갈 예정인데 빨리 응급의료 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청 주도로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6억 원을 지원하는 고육지책을 내놨지만 나서고 있는 병원은 없는 상황. 커져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공의료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옥정 신도시엔 12,000세대가 입주하면서 8만 명의 인구가 털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10만 명까지 인구가 늘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성군이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를 찾기 위해 재공고를 시작합니다. 홍성군은 1차 공고에서 유효한 접수권이 없어 오는 10월 31일까지 2차 공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시설을 유치한 지역에는 공사비의 20% 범위에 해당하는 편익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성군은 주민협의체가 주민 편익시설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14일 서천 송석항 연안에 어린 꽃게 5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번 방류는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실시됐는데요. 꽃게는 불법 조업과 해양 환경 변화에 따라 어획량 변동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원 관리가 필요한 어종입니다. 연구소는 꽃게와 대하, 새조개 등 서해에 적합한 수산 종자를 생산해 지속적으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자연재해 피해 저감을 위해 나섭니다. 당진시는 시청에서 열린 시민공청회에서 자연재해 피해 저감을 위해 10년 동안 4,6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뭄과 대설, 기타 재해 등 9가지 유형의 위험지구 61곳을 지정하고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청양군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 복구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청양군은 장평면과 청남면 등 수해 복구 현장 3곳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과 우기 대비책 등을 점검했습니다.